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사안인데 여당이 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걸까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즉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법무부와 검찰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네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좀 어수선했어요. 양정숙 당선인,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그래서 한 3주가 그냥 공통 의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이 분위기 쇄신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 1차 타겟으로 검찰 개혁을 꺼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일종의 고지를 보여준 거죠. 1차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법원에 다시 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민주당 내부의 단속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포석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MBC에서인가요? 그 보도가 있었죠. 비망록에 대한. 비망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 그러면은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1, 2, 3심을 거치면서 비망록이 증거 채택을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비망록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11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9명이 찬성을 했다. 이건 사실상 저는 일치의 판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출소한 한명숙 사건을 3년이 지난 후에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마이크께서 지적했듯이 그럼 지금에서 왜 이것을 끄집어냈느냐 이런 것들은 다분히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한명숙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런 특정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어떤 파장으로 앞으로 어떤 공세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좀 정치적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 출소할 당시에도 당의 공식 논평이 이랬죠. 억울한 억살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교체를 염원해 주신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실질적으로 기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문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왜 이런 다시 사건을 다시 재조명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고리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윤미향 사건에 대한 논점 흐리기다. 또 아니면은 곧바로 사실상 개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임위 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사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어떤 정치 논쟁으로 가야 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등등으로 노린 어떤 민주당의 다목적 포석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과연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언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지 2010년 4월 4일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입니다. 세상을 떠나셔서 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해 7월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012년 9월에 있었던 2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 선고했고 3년 뒤 2015년 8월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SBS 8시 뉴스에서 리포트했던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선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서 아니라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의 판단이 맞다며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나온 돈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1억 원 수표는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인 한선숙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5명은 처음 건네진 3억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고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결과에 따라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았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도 여당 의원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서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검찰이 회의를 하면서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망록에서. 그리고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죄로 나온 것은 자, 사법농단 당시 관련 문건에서도 법원이 새누리당이 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사법농단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심사 속기록을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관련돼서 이게 이 증언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돼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있었고 거기 관련돼서 작성됐던 문건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검찰이 얘기했던 바대로 그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고요.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재조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잘못됐으면은 개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엄벌을 해야 합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국가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는 저는 지극히 온당치가 못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일부별로 특히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당사자라 하면 한명숙 전 총리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어지는 거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 의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갈려요.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물론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해서 공세를 펼치긴 하지만 사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벼르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절치부심을 했죠. 이거야말로 검찰의 선거 개입이고 법원의 선거 개입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하나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잘못된 수사 관행,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비망록에 나오는 거고, 또 법원은 왜 그랬을까? 보통 검찰에서 증언한 거랑 1심 재판에서 증언한 게 바뀔 경우에 2심에 가게 되면은 그 증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증언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법원 상고심에서는 안 불렀어요. 그 증인을 한만호 씨를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2심에서 말이죠. 그렇죠. 2심에서 예.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의 증언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법거래, 그러니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와 대법원 간의 이런 사법거래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둘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원죄 의식 플러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사법개혁의 어떤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만큼 명확하게 검찰과 법원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재심 사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굳이 재심도 안 되는데 꺼내는 이유는 이후에 이런 검찰 법원 개혁의 어떤 승기를 잡는 것과 동시에 사면복권, 그리고 정치적인 복권을 노린 그런 수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과 법원 측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 말이죠. 검찰은 이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돼서 재판부의 판단을 다 받았던 내용인데, 그것이 무슨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다수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받은 문건이다. 이 비망록 근거로 해서 재조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고요. 법원 쪽에서도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재판이 무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도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나 국무총리나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증거를 갖추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인가가 밝혀지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당의 요구가 무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저 정도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논지는 그렇습니다. 사법의 판결 자체가 자칫하면은 통째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정치적인 억울함이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해서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로 간다 그러면은
사법부 판결이 앞으로 모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제기한다는 데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 책임에 대한 부분을 오롯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뭐 다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박창희 교수와는 조금 다르게 본다는 것이 결국 177세의 거대 여당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소위 말하자면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진전 잔잔한 바다 쪽 평화적 분위기에서는 177석의 이 배가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거대 여당이 움직이려고 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어야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공수처 설립이라든가 공수처 임명 그리고 법사위에 대한 부분 등등의 정치적 쟁점을 두고 사실상 미리 사전에 군불대기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검찰이 과연 재조사를 하게 될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강경하게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검찰은 이미 다 법원의 판단받은 비망록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다, 판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이 인용돼서 재심 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소식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기관의 회계 검증도 의뢰를 했고 행정안전부의 조사도 이른 시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민주당의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TF까지 구성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방침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 정의당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 민주당은 좀 부담스럽겠어요. 네, 이제 정의당이 선명한 정책으로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조국 사태를 통한 교훈을 갖다가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정의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의당마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거 의혹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고려한 듯해요. 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니까 아마 조국 사태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지금 반면교사 삼고 있잖아요. 그런 정의당이? 네, 예. 정의당이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여기에 책임이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때문이죠.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인에게 공적 권한을 줘가지고 대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오롯이 정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비례는 상위 순번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이 그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을 좀 민주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